2분기 실적 프리뷰, 실적주 찾아라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실적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코스피 쪽에서도 그렇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그렇고 요즘에는 뭔가 하여튼 악재 비슷한 것만 나왔다 하면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를 버텨내는 거를 어떤 기업들은 좀 버텨내나 봤더니 돈 잘 버는 기업.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하나, 코스닥에서 하나씩 찾아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곽지훈 파트너가 볼 때 지금 코스피 기업들 중에서 좀 실적적으로 봤을 때 뭐 훌륭하다, 문제 없다라는 기업 하나만 좀 꼽아 주실래요? 예, 저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요. 네, 네. 우리가 실적주를 얘기할 때 가장 그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게 작년까지 안 좋았는데 그 전까지 별로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이게 참 그쵸, 최고죠. 많이 반영받죠.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고 내년에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주가 충분히 반영돼 가지고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그 임팩트가 좀 있는 서프라이즈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마도 올해 그 2분기에서 가장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실적면에서 가장 서프라이즈한 것은 카카오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이제 지난해까지는 그 기업의 미래 가치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안 따라준다. 특히 이제 올해 초반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고 2분기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흑자전이 됐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금과 대출도 증가하고 있고 예금도 많이 수신도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좀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카카오 계열로 이제 정식 편입이 잘하면 이제 될 것 같거든요. 조만간에 그런 이제 이점이 있고 게다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성장성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페이주들이 올해 그 오픈뱅킹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런 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페이도 그렇고 요즘 최근에 이제 NHN도 주가가 올라오는데 NHN도 사실은 그 페이코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게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페이지, 그다음에 또 이제 잘 아시는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이제 비즈보드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톡상에 광고를 넣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안에 광고를 갖다 타입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쵸. 그때 몇 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카톡에 비즈보드 광고 넣는 거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베타 운영하고 이런 식인데 아마 2분기, 3분기 되면서 이제 3분기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카카오에 대한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기대감 작용하면서 주가에 크게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2분기 실적주는 카카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중에서 곽지훈 파트너는 카카오를 실적이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꼽아줬고요. 김동엽 파트너는 어느 기업이 좀 눈에 띄세요? 네, 저는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대차가 지난 1분기 때 실적이 예상외로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1분기 때 좋은 실적 나온 기업들은 2분기 때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1분기와 2분기를 넘어가면서 자동차 완성업체 쪽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긴 했지만 무난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 그 전망치에 대한 상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감안해 보면 아마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그런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완성업체들의 실적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뭐 분석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쯤 늘어날 것 같고 영업이익은 한 27%쯤 늘어나서 1조 한 2천억 정도까지도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바탕에는 당연히 작년보다 수출이 한 20% 정도 늘었다는 소식, 그리고 엊그저께 나온 뉴스 보시면 내수 시장에 있어서도 5년 만에 내수 점유율 70%를 회복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지금 펠리쉐이드라고 하는 그 대형 SUV 같은 경우는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한 11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수출이 최근에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싼 차 고부가 가치의 대형 SUV를 판매하는 그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해당되는 실적에 큰 개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강준혁 파트너도 같은 질문입니다. 눈에 띄는 기업이 좀 있을까요?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은 거기도 이제 광고판이 붙던데 그때 이제 광고판을 보면서 신선식품을 뭐 아침에 일찍 배달해 주고 네, 네, 요즘 많죠. 네, 네. 뭐 전부 다 뭐 좀 보니까 뭐 예, 문 앞에 야채부터 걸어두는 시작해서 거. 예, 문 네. 앞에도 걸어두고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신선하게 배달해 주겠다. 뭐 이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선식품 배달 부분이 거의 뭐 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풀무원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띕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기관이 건드리기도 그렇고 우리도 사기가 좀 그랬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액분을 했습니다. 액분했기 때문에 거래량도 지금 많아져 있는 상태고 충분히 기관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라이온 투자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회사가 이제 신선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이라든지 방문 판매 부분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을 하고 풀무원이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뛰어든다면 충분히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먹거리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육개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전부 다 간편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냥 레토르트 뜯어가지고 제품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예. 뜯어서 그냥 뭐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식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오뚜기를 필두로 해서 이런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성장성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풀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면류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제 IT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 풀무원 지금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원래 이제 풀무원이 미국의 법인이 이제 진출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탈리안 관련된 식품군들로 미국 시장을 좀 공략을 했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조금 바꾼 게 아시안 가공식품 부분으로 다시금 이제 리뉴얼을 해서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좀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의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액본 이후에 거래량도 좀 많아지고 이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틈새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